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2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은 자유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owell indicates conditions may warrant interest rate cuts as Fed proceeds carefully. CNBC 뉴스 보시죠.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미온적으로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Shifting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라고 했는데요. 즉 위험들의 균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저성장 위험 비중이 커지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위험의 변화가 조세, 무역 및 이민 정책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의 둔화 속에 관세라는 인플레이션 위험, 즉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통화정책 변경을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정책 변경을 carefully proceed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발표 직후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9월 16일, 17일 FOMC에서 25bp 인하를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였는데요. 백악관 측의 그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언급 없이 연준법상의 그 두 가지 책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FOMC 멤버들이 순수히 자신들의 경제지표 평가 및 전망에 근거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 스피치 이후에 페드워치 트래커로 나타난 연준 금리 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쪽 9월 17일 FOMC에서의 그 기준금리 예상 확률입니다. 25bp 인하, 즉 4.0 내지 4.25% 확률이 75%입니다. 동결 확률이 25%입니다. 그 전날 파월 의장이 스피치를 마친 때에는 25bp 인하 확률이 85%였는데요. 그 다음날 75%로 떨어진 이유는 매파 멤버들이 금리 인하에 조심, 신중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낙관론과 달리 일부 언론 전문가들이 파월 의장의 carefully proceed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 그 12월 10일자 FOMC 회의에서의 그 기준금리 확률을 보면은 현재보다 50bp 낮은 3.75 내지 4.0%가 46.9%로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이도 그 전날보다 조금 내려간 거죠. 다음이 3.5 내지 3.75%, 즉 현재보다 3번 인하한 확률이 25.4%였습니다. 하루 전날 37.7%에서 많이 떨어졌죠. 다음으로 현재보다 25bp만 인하한 4.0 내지 4.25%, 24.0%에 달했습니다. 그 전날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즉 현재보다 2번 인하할 확률이 가장 높고 3번 인하 확률과 1번 인하 확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지수가 큰 관심을 끌게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가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입된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50일 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그 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가구 회사들의 시간의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가구 부품을 대부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정부의 그 가구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그 품목별 관세 부과에 점차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기본 관세, 트럼프가 책정한 10%의 기본 관세는 현재 법적 근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심에서도 패소했죠.
다음으로 상호 관세는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이나 국가별 세율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각 국가와의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품목별 관세는 법적 근거도 대체로 명확하고 트럼프식의 그 세율 결정도 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미국 대통령의 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무역확장법 232조인데요. 1962년에 제정되었고 Trade Expansion Act of 1962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이를 근거로 해서 부과했었죠. 두 번째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Trade Act of 1974입니다. 무역 대표부의 그 조사 후에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122조에서는 Balance of Payment, 국제 수지와 관련해서 Emergency Tariffs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나 국제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0일이라는 기한 제한과 15%의 세율 한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338조입니다. Tariff Act of 1930인데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차별적 고관세를 부과하면은 대통령은 높은 관세, 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의 구상과 연결되는 거죠. 다음으로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입니다. IEEPA법인데요. 197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에 무역 제한, 금수 조치 등을 가능한데요. 토상 금융 투자 제재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주요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먼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6월 4일부터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인데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및 관련 제품이 8월 1일부터 50% 관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구에 대해서 8월 20일부터 조사가 진행돼서 50일 후에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그 얼렁뚱땅 같은 그 관세 정책이 나름대로 미국 제조 부활, 무역 수지 개선, 그리고 일부 재정 수지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통화 정책 등과의 마찰, 교육 상대국 간의 그 마찰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나름 일관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단신, 국제 은 가격이 온스당 3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4년 내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지난 주말에 38.87달러였군요. 은 가격 상승 요인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금속 가치, 이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산업용 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등에 많이 쓰이는데요. 중국 내 태양광 패널 설치가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중에 93기가와트를 설치하였다는데요. 아시다시피 1기가와트는 작은 원자력 발전 한 개와 같습니다. 연 300%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솔라셀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전지 수출이 70% 증가했는데요. 특히 인도 수출이 많다고 합니다. 브릭스의 힘이 느껴지는군요. 네, 지난 10년간 국제 금 가격, 은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체로 추이가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죠. 금 가격은 한 10년 사이에 3배 정도 올랐고요. 은 가격은 그보다 조금 적게 올랐습니다만은 추세는 비슷합니다. 지난 주말 금 가격은 온스당 3,380불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1990년 집권하자마자 석유 판단으로 금을 사모은 성견지명이 불었군요. 네, 세 번째 단신, 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전반에는 그간의 이
차익 실현이 많았고요. 반도체 업체 실적이 또 부진한 거로 나와서 주가가 약한 그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말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로 주가가 급반등하였죠. 주간 전체로는 다우와 S&P는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하락하였습니다. 주중 S&P는 0.27% 상승, 다우는 1.53% 상승, 나스닥은 0.9% 하락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 S&P 500 지수 지난 1년치를 보면은 많이 올랐죠. 국채 수익률도 주중 소폭 등락을 보이다가 주말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로 상당폭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6%로 주간 6bp 하락하였고요. 2년물 수익률은 3.71%로 주간 5bp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국채 수익률은 제 생각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하반기 국채 발행 집중될 것과 서로 시소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그 추이인데요. 등락을 하면서 등락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연준이 중시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지수가 금요일로 오는데 이게 관심이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통계가 관심입니다. 그 외에 그 2분기 GDP 추정 계수가 나오고 내구재 주문 동향, 주택 판매 및 가격 동향, 소비 심리 지수 등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7월 중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개인 소득은 0.4% 증가가 예상되고요. 개인 지출은 0.5%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구재 주문은 4%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순이익이 4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칩 회사들과 AI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반갑더군요.